안녕하십니까. 카페인저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 3번하고 9번인데 3번과 9번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자, 먼저 이제 커플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은 쭉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3번은 이제 가슴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상대인 9번은 장형이죠. 장형은 이제 분노가 있는데 9번 유형의 특징이 이제 분노가 본인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분노를 잘 표출도 안 해서 다른 사람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따뜻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편안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3번은 지금까지 쭉 다뤄왔던 것처럼 활기차고 목표 지향적이고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그룹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니면 뭐 워크숍 같은 형태의 일에 두각을 나타내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그 유형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화살 이론에 따르면 9번 유형은 통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3번 유형은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통합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비교를 잘해요. 근데 9번 유형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바라봐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통 크게만 보다 보니까 이 세부적인 항목에서 약하고 하기 때문에 9번이 건강해지면 3번의 이 강론을 깨서 비교 분석한 다음에 경쟁력을 갖게 되는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3번 유형으로서는 9번 유형한테 가는 거는 이제 스트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일하고 뭔가 자신만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나른해져요.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동기가 부여가 잘 안 되거나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신 그 애니어그램 이론을 보게 되면 100%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 이론을 맹신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꽤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같은 장형과 가슴형의 조합이고 그다음에 특징들도 비교가 되고 통합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리고 화살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9번이 성숙하게 되면 3번의 장점을 쓰고 3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9번의 단점을 쓰는데 이것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커플이 서로 끌리는 면, 매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3번은 이제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죠. 열정이 넘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딱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매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또 멋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외형적인 이미지 때문에 3번 유형에게 모든 유형이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9번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이제 그런 모습이 괜찮게 이렇게 느껴지죠. 반면에 3번 유형은 9번 유형의 그 흔들림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나는 잘 안 그러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데 꽂힙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물론 3번이 목표 지향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내닫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 유형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열심히 하죠. 그리고 잘하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온 정력을 다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쉽지가 않죠.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쏟아놓는 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때 항상 걸리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협조해주고 이제 같이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음 쓰이고 마음에 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흔들립니다. 많이. 물론 그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목표 지향적이니까 계속해서 가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9번은 그게 없거든요. 없다기보다는 3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를 느끼냐면 흔들림이 없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런 지점에서 두 유형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외부적으로 화려한 목표 지향과 열정과 이미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3번 유형에게 9번 유형이 끌리고 3번 유형은 9번 유형에 흔들리지 않고 이해심이 많고 믿음직스러운 자기의 그 속 모습이 9번 유형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초반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 갈등을 느끼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유형은 어떻게 갈등을 느끼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유형은 일에 빠지게 되면 일 중심으로 이제 변합니다. 일이 먼저고 사람은 이제 나중이 되겠죠. 그리고 초반전에 이제 이성끼리 만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만 보고 뭐 사람 따먹기만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일에 빠지게 되죠. 일에 빠지게 되면 이제 9번 유형 같은 경우는 불평불만을 좀 내색을 잘 안 하는 편이죠. 이해심이 많고 그냥 마음의 넓이가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요. 그래서 까다롭지 않고 사람이 편안하니까 편안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실수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다만 표현을 좀 안 하는 것뿐이고 자기도 속아요. 9번 본인도. 그리고 9번 유형이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겸손이 좀 지나쳐요. 보통 우리가 이 정도면 겸손하다 그러면 9번은 이 정도 해야지 겸손하게. 겸손의 기준이 좀 낮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끌려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약간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또 별다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무시를 하게 되죠. 9번 유형은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면 자존심이 이제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고 나 이렇게 자존심 상했다, 기분 나쁘다. 이런 거를 별로 표시를 또 잘 안 하고요. 표시를 하더라도 이제 약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결국은 본인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센데 사실 말하자면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성과를 낸 거, 그리고 자기가 손해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살짝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사람이 괜찮으면 이번에는 이 9번 이 사람이 훌륭하게 일을 처리한 거야. 이분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어. 이분이 굉장히 많이 참아준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자기를 올려주면 그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무슨 어떤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쉬워요. 그런데 자꾸만 파트너들이 잊어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자, 3번하고 9번하고 만났습니다. 서로 이미지에 끌리고 서로 좋아서 관계를 시작했어요. 달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비가 내려서 옷이 젖듯이 그냥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9번하고 사귀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9번은
모든 9번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기를 바래요. 내가 그냥 세우면 되지.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겉돌아요. 우리 사이가 나빠진지 모르는 채 시간이 좀 갑니다. 아무 일 없잖아. 우리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화 되는데, 문제가 되면 이 관계는 이제 거의 뭐 회생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천안에서 오세요. 천안에서 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고 뭐 깨가 쏟아져요. 그런데 10번 처음에 만나서 10번 하기로 했거든요. 10번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안 와도 된다. 뭐 10번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오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랑하는 이 사람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10번 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해서 잘 배워서 우리가 견고해지면 그럼 위기도 오지 않을 거고,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에서 오히려 이 상담을 하는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9번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서 얘기하면 9번은 평소 관리가 어느 유형보다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9번 유형하고 관계가 된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할 때 이 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져 갖고 나한테 온 커플 중에 3구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거죠. 이제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모든 것을 끌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9번이 오케이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눈이 오듯이 9번의 마음에 쌓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게 되는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 쌓여서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죠. 파트너들은 다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이 아니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문제시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잖아요. 잽을 한 대 맞았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또 잽을 맞았어요. 또 별거 아니잖아요. 들어가요. 그 잽을 한 100대 맞아보세요. 그게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거죠. 잽을 날린 사람은 몰라요. 이제 계속해서 잽을 날리니까 이게 무슨 큰 데미지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바로 3번은 지나치게 빠르고 9번은 약간 수동적이고 좀 느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커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것은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대화가. 그래서 9번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를 9 유형이 안 꺼낸다는 것이고 3번 유형이 안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유형이 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대화를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 약속을 하고 그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너무 느리고, 한쪽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한쪽은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경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은 일에 빠져서 9번 유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이렇게 좀 느려지게 되고 관심이 좀 없어지게 되는 반면에, 9 유형은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고 문제를 내면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 유형은 9 유형에게 관심을 가져라. 특히 내재화되어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9번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려면 세미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냥은 보통 화도 잘 안 내고, 그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토해놓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라고 한다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관심이지 뭐 다른 거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삼유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관심이 필요하다. 구유형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기 곤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뭐 편지를 쓰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해야 되고요. 구유형이 이런 제스처를 쓰면 그걸 관심 있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랑을 견고하게 만들고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예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실 것을 권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씩 드리겠는데 3번 유형은 9번 유형이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면 그를 승낙이라고 생각해요. 승낙 아니거든요.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피드백을 꼭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혹시 다른 생각 있어? 물어보고 아니야 뭐 다른 생각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어? 당신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유도를 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오케이 너 가만히 있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2번째는 그 유형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속도를 좀 줄여야 돼요. 한쪽 발은 묶여 있는 거고 한쪽 발만 이렇게 2인 삼각경이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9번 유형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겠죠. 반면에 9번 유형은 좀 내가 늘 9번 유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화를 좀 내라는 거죠. 담아두지 말고 화를 좀 내야 된다. 그리고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걸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중해서 듣는 것도 또 굉장히 에너지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늘게 얘기하지 말고 굵게 상대방이 이 정도 확실하게 알았다. 연인 관계에서 특히 그런 거죠. 뭐 이게 또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알아듣겠지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한테 좀 배우면서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융통성이 좀 필요합니다. 3번 유형이 유연하게 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9번은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휘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살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관계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3번 유형에게 이제 맞춰주게 되면은 좀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맞춰져서 휘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을 내가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9번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업무적으로든지 특히 이제 연인 간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번 유형과 9번 유형의 커플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5월 달에 애니어그램 기초과정하고 강사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나왔는데요. 밑에 공지사항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댓글로 그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모든 연인들의 관계가 더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